반갑습니다. 중3 사회를 맡은 이희경입니다. 자, 오늘 나갈 내용은 사회2 교과서 12쪽부터 13페이지입니다.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고 설명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링크 건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먼저 12쪽 보겠습니다. 인권과 기본권, 왜 인권을 보장해야 할까? 학습 목표,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일기, 세상에 이런 일이. 16세기 중반 유럽의 여러 나라는 서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파는 노예 무역에 나섰다. 서아프리카 내륙에서 잡힌 노예들은 줄줄이 묶인 채 배가 있는 해안까지 한 달이 넘게 걸어가야 했다. 이동 중 병에 걸린 노예들은 나무에 묶어놓아 동물의 밥이 되게 하였다. 노예선에는 최대한 많은 노예를 실으려고 이들의 손발에 쇠사슬을 묶고 배의 갑판 아래까지 빼곡히 겹쳐 뉘었다. 노예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까지 멀미로 인한 토사물과 배설물 속에서 뒹굴어야 했다. 오른쪽에 그림을 멀리서 보면 무슨 예쁜 문양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빼곡히 묶어서 차곡차곡 실은 모습인데요. 실제로 선생님이 링크 건 영상을 보면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시 유럽 백인이 아프리카 흑인을 어떻게 바라보았기에 위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지 적어보자. 자,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례로 벨기에 같은 데는 흑인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동물원처럼 사람들에게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백인과는 전혀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잔혹한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2번, 내가 이 노예선에 타고 있는 노예라면 어떤 느낌일지 발표해보자. 이런 상황까지 갈 거 없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어떻게 자죠? 손발이 편안한 상태로 자죠? 잠버릇이 참 곱게 자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이리저리 뒤척이는 자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잘 때 다리를 묶고 손을 묶고 차렷 자세로 그대로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 손발을 묶고 잠을 자래요. 답답하겠죠? 어디 긁고 싶은데 뒤척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답답한 심정. 그게 한 발 더 나아가서 배는 계속 움직이죠. 먹은 것도 없을 때 토합니다. 먹은 게 없을 때 토할 때 더 힘들어요. 게다가 싸겠죠? 내 배설물이 배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리저리 뒹굴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나는 시체 냄새가 어떨까요? 끔찍하겠죠. 그런 상태로 짧으면 한 달, 길면은 3-4달 동안 그 상태로 가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목숨을 유지한 채 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건강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정신병이 걸리거나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죽은 흑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아메리카 흑인들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노예들이 살아남은 것이지 일반인이거나 조그만 해야겠던 사람이라도 다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네, 선생님의 링크 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의 의미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이들이 지닌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반이 된다. 자, 존엄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한 것을 존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을 하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 사상은 인권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리이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권 사상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대를 여는 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같은 인권 보장에 관한 문서들이 등장하였다. 그 후 인권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인종 등과 관계없이 인권을 가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일반적인 법과는 다릅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서 비교적 손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헌법은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될 정도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역사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링크 영상도 걸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13쪽 스스로 탐구 인권 보장을 위한 문서의 탄생입니다. 중세 마녀 사냥.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 자주 이루어졌다. 마녀 사냥은 악마와 손을 잡고 악한 마술을 하는 마녀를 심판한다는 것이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를 개혁하려는 사람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마녀라는 누명을 쓰면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시험을 거쳐야 했고 마녀로 확정되면 공개된 장소에서 화형에 처했다. 운 좋게 마녀라는 의심을 받더라도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겪었다. 유럽 전역에 걸쳐 이루어진 마녀 사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다. 마녀 사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과거 중세 유럽 시대는요, 기독교적 사회를 가진 사상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 마녀, 이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같은 존재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활동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 눈으로는 그 존재가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어떻게? 고문을 가했을 때 마귀가 아니라면, 마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문을 했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아무런 해가 없다면 그 사람을 풀어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목숨을 잃거나 혹독한 고통을 당했겠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물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물에 빠뜨렸을 때 당연히 죄가 없다면, 마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또는 뜨거운 쇳덩어리를 손으로 잡게 하거나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빵을 물 없이 삼키게 하거나 이러한 크고 작은 고문들을 통해서 마녀를 잡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잔다르크 있죠? 그분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잔다르크 역시 마녀로 몰아가서
화형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볼까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자, 1789년도입니다.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 망가, 그리고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빼앗길 수 없는 신성한 여러 권리를 밝히기로 결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여러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제3조,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누구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뭐하므로 그 능력, 품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외에는 무엇하게 공적인 지위와 직무를 동등하게 맡을 수 있다. 질문입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료 1의 상황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아까 전에 마녀 사냥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되었죠?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녀로 몰렸죠. 고문을 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명과 자유를 침해당하여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료 2번, 기억 내연에 들어갈 말을 각각 적어보고 이와 같은 문서가 인권 보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조사해보자.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국민이죠. 니어는 뭘까요? 네, 평등입니다. 이때 시절은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사회관으로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 뭐냐면요,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줬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왕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평등한 일반 국민들이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고 글을 모르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백성들은 지휘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절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인권을 당연히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거나 왕의 말 한마디에 높은 신분을 가지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가 인권 보장은 이런 권리는 어떻죠? 인권 보장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문서로 탁 못을 박았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정치했던 것입니다. 3번,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조항 2개를 만들어보고 이러한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교과서에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쌤이 생각할 때는 쌤 학교 다니는 시절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쌤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무조건 학생들의 평등과 자유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의견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수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둔 3가지 영상이 있죠. 반드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질문 빈칸으로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보장의 중요성이 뭔지 선생님이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드시 댓글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기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시간 선생님도 많이 서툴고
어떤 식으로 수업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EBS 강사처럼 얼굴을 나오게 할까라고 고민도 많았지만 일단 선생님한테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얼굴 노출하는 것은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수업을 하게 된 점 양해 구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